안녕하세요. 세무사 셋이 모여서 세금 한번 쉽게 얘기해보자는 세무사 TV의 조경환 세무사입니다. 예, 이중의 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땡땡 세무사입니다. 저번에 촬영한 게 너무 소리가 잘 안 나왔지. 네, 네, 그래서 마이킹에 조금 더 신경을 쓰긴 할 건데, 과연 잘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요. 뭐 실험하는 거. 네. 자, 일단은 오늘은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 거고요. 10월 30일인가 31일 말일날쯤에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 중심으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뉴스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뭐 노컷 뉴스, 아이뉴스,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자, 국세청하고 국토부가 이제 협력을 한다고 해요. 협력을 해서 서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갖고 바로바로 잡아내겠다. 지금까지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하면 국토부 쪽으로 들어갔다가 그게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 국세청으로 넘어가서 국세청이 다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조사를 내보내든지 안 내보내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걸 실시간으로 하겠다고 해요. 아무래도 더 빡세게 잡아내겠다는 소리죠. 세금이 부족한가 봐요. 네. 그리고 부동산 주로 이제 잡아내려고 하는 거는 부동산에 관련된 이제 불법 행위라든가 불법 증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탈세행위 잡아내겠다라는 게 주가 되는 거고. 자, 일단은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사례를 들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그림까지 나온 5가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네. 대부분이 다 뻔한 내용이에요. 뻔하게 이거 왜 했지?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거 왜 했지 싶을 만한 것들인데 뭐 아닌 것도 한 가지인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사례 외국인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고가의 아파트에 갭 투자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엔 증여세 탈루죠. 자, 외국인 자녀라는 건 일단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검은머리 외국인 갑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인은 그냥 지우시고 자, 서울 소재 신축 아파트를 이제 몇억 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아파트 처분 대금 등을 자금 원천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처분 대금인 몇억 원은 형식상 자금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적어낸 거고 한마디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진짜 본인이 지금 상황에 자금에 맞춰서 작성한 게 아니라 그냥 처분 대금이 있으니까 요거 적어서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처분 대금은 처분 금액은 본인이 거주하기 위한 전세 자금을 사용하고 그 갭투자로 취득하려는 금액은 부친이 증여해 준 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음. 이건 자금 조달 계획서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뻔한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기존 아파트 처분 대금이 완벽하게 뭐 들어맞을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지출한 거 아닌가요? 근데 금액이 되니까 나는 음, 자금 원천이 아파트 처분 대금이다. 보면 그 자금을 실제로 거기다 사용을 해가지고 취득을 했으면 음, 사실 국세청에서도 조사해서 걸리진 않았을 건데 이 음, 사람이 보니까 아파트를 취득하고 다른 데 살고 있어. 다른 데 살아갖고 거기를 추적해 보니까 이제 거주 이력 같은 거 추적을 해 음, 보니까 그 아파트의 전세로 들어간 그 금액이 음, 이 아파트 처분 대금을 오버했거나 아니면 거의 음, 충당이 되거나 그러면 이 아파트 새로 취득한 아파트는 또 무슨 돈으로 취득한 거지? 라는 의문점에서 출발하게 된 거지. 음, 어,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 더 꼼꼼하게 추적을 한다. 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사례 볼게요. 현금 증여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종잣돈으로 초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다라는 얘기고요. 30대 사회초년생이 초고가 그냥 고가도 아니고 초고가의 아파트를 몇억 원에 또 취득을 했대요. 근데 이 취득한 자금은 어디서 나왔냐? 기존 보유하던 아파트 처분대금으로 그 자금 원천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서 네, 작성해서 제출했대요. 그럼 여기는 실제로 그 처분 대금으로 초고가 아파트를 뭐 대출을 끼든 해서 산 것 같아. 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국세청에서 생각을 한 거지. B 아파트, 그러니까 A 아파트가 초고가면 B 아파트를 처분해서 샀는데 그 B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했을 때 당시에는 무슨 돈으로 했을까? 이것도 본 거야. 애초 아파트, 근데 네, 그 갑이라는 아이는 그때 B 아파트를 취득할 때 20대였던 거야. 20대 초반. 20대 초반에 무슨 돈이 있어? 뭐 1억도 20대 중반에도 없는데, 사실 돈이 없지. 네, 지금도 없잖아. 나 지금 가슴 아프다. 알았어. 그만할게. 주말에서 힘들었다. 근데 우리 20대 때 억이 뭐야? 거기 뭐, 몇백만 원만 있어도 술 먹는데 오늘 내가 쏠게 막 이럴 수 있을 어, 정도로 부유하게 살 수 그럼요. 있는데 근데 20대 초반 중반에 아파트를 갖고 있었어 이미. 이건 음, 어디서 났지? 더블 증여인가요, 그러면? 어 증여 증여? 아니 아니
그냥 일단은 이전 거를 증여한 걸로 그렇게 증여세가 과세가 됐겠죠. 네. 음. 그래서 단순히 지금 딱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자산이 어디에서 이 자금이 어디에서 과연 시작되었는가까지 보고 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때 당시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아파트를 비아파트를 취득했으면 문제가 없었겠지. 근데 신고를 안 한 거지 결국에. 그때는 괜찮겠지라고 했던 게 이제 와서 다 걸리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깊게 추적을 하는 거지. 앞살에도 그랬지만 꼬리를 채착하고 간 거네. 그죠. 세 번째 사례 볼게요. 매출 누락한 비급여 현금 진료비로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 다들 초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해요. 근데 초고가 아니더라도 조사는 나오고 여기서는 지금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니까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한다. 요거는 아니란 생각일 수 있어요. 내용 한번 볼게요. 의사갑인데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갑이 서울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몇억 원에 취득을 하고 예금 등으로 자금 원천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했다. 예금을 자금 조달 계획서로 하는 거는 자금 원천으로 제출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예금은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니까. 근데 분명히 국세청은 의문점을 가졌죠. 이 예금은 어디서 났을까? 음. 그래서 이 사람의 소득을 쭉 보니까, 이 사람이 소득이나 재산 취득 내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돈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돈 그럼 이 오바되는, 예를 들어 뭐 10억까지는 인정되는데, 10억이 오바된 남은 돈 어디서 났지? 하고 조사를 들어가니, 이제 매출 누락을 한 거지. 음. 현금 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비급여 진료 같은 거를 그냥 신고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모아놨던 게 한 방에 걸리는 거예요. 요런 사례가 가장 사업자 중에서는 가장 흔한 사례 중에 네, 하나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근로소득자는 솔직히 매출 누락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냥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 마련인 거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한테 증여를 받았겠거니 하는데 사업자분들 같으면 매출 누락이라는 한 가지 변수가 더 있다라는 거 그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사례로 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출 누락인데 이건 법인이에요. 음. 앞이랑 결은 똑같아. 그러니까 농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 갑이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몇억 원에 취득을 하고 기존 주택 전세금 등으로 자금 원천 조달했다고 계획서를 제출했다. 네. 근데 기재된 기존 주택 전세금 땡땡원과 음. 억원과 실제 전세 계약 금액이 다르다라는 점에서 차관해갖고 조사를 선정했대요. 근데 요거는 실제 전세 계약 금이 뭐 예를 들어서 실제 전세 계약금이 5억인데 네. 기존 전세 그 자금 조달 계획서는 뭐 전세금 그 부족한 금액을 전부 다 전세금으로 채웠다던가 그거랑 다른 금액을 적어놨는데 거기서 적발이 된 거죠. 전세금도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매출 누락이나 보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현금 매출액을 또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의 현금 매출액을 별도로 관리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법인 자체에서 법인에서 현금 매출 누락하기 쉽지 않은데 현금으로 거래한 게 있는 거. 그거를 돌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등이 아마 추징을 당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아파트 취득하려다가 뭐 법인 대표든 아까 의사분이든 자기의 몸통이 흔들려 버린 거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안타깝기는 하네. 아파트 취득할 때 이제 우리 거래하시는 이제 법인 대표님들도 되게 자세하게 물어보고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아예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얘기도 안 하시는 분이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지. 그러니까 꼼꼼하게 물어보고 은행이랑 나랑 통화시켜가면서 어디까지 이렇게 맞춰야 되느냐, 그럼 어디까지 자금을 조달해야 되느냐, 어떻게 조달해야 되느냐는 내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제 은행에서 대출이 얼마까지 나올 수 있고 이 대출이 어떻게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럼 대표님 여기서 여기까지는 일단 현금 있으시니까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하실 건가요? 물어봐서 이제 뭐 법인에서 그냥 가지금으로 뺀다라고 하면 그 가지금 나중에 꼭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지금을 빼면은 그 사이에 요러요러한 법인세나 소득세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면은 감안하고 가겠다. 문제는 없는 거겠죠. 솔직히 가지금 운용하는 거는 문제는 안 돼. 다시 채워놓는다는 거 다시 집어넣을 금액이니까. 근데 요거는 아예 이제 뭐 본인이 법인에서 매출 누락했다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분은 잘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 우리 얘기하잖아. 매출은 빠뜨리지 말고 다 체크하셔라. 라는데 이제 이 사례 같으면은 매출액 자체를 누락하고 본인 주머니에 쌓아뒀다가 그 돈은 쓴 거 같아. 어, 그러면 문제가 되죠. 자, 마지막 사례 한번 볼게요.
부모와 허위 전세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한로했다라는 건데, 자, 대학생 갑이야, 이번 또. 나이가 어리네요. 나이는 안 나는데 어쨌든 대학생 갑이야. 네. 대학생 갑은 서울에 소재한 고가, 주상 또 고가야. 주상고가 아파트를 몇 억 원에 취득하고 임대보증금 등을 자금 원천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했다.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임대보증금 껴가지고 아파트 살 수 있으니까 대학생이 사는 건 좀 의문점이긴 하지만. 근데 누구야? 카톡.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누가 아, 깜빡했네요. 임대보증금 몇억 원은 부모가 세입자인 전세계약 보증금이래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전세계약 보증금을 부모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할 수는 있어요. 부모가 집에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근데 갑은 현재 부모와 함께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허위 계약 및 편법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 선정을 했대요. 근데 조사 결과 갑은 당연히 대학생이라서 돈도 없는데 불구하고 이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수익자금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 부모와 전세 계약을 맺었다. 돈 가리고 아웅한 거야. 근데 부모한테 전세 계약을 하고 그 자금으로 부모가 들어가서 살고 한다면은 사실 같이 살면 모양새가 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니까 같이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부모가 취득해준 거나 마찬가지지. 제일 흔한 케이스겠네요. 전세 전세보증금 부분인 거. 사실 이거는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그리고 지금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전세 계약을 하고 본인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례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다시 부활을 했잖아. 더 네. 많이. 근데 이전에 조정대상 지역이 한참 이제 막 지정되고 확장되고 할 때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주 요건이 붙는데 본인은 거기서 들어가 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취득한 다음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 거기다가. 그래도 괜찮냐고. 당연히 안 되지. 아니, 어떤 사람이 집주인하고 같이 살아. 그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네. 그런 거 하면은 이제 거주 요건을 인정 못 받는 건 당연하고 이제 기타 다른 조사들이 그걸로 인해 다른 조사들이 더 이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사라는 거는 어떤 지점, 어떤 이벤트 작은 거 하나로 착안을 해서 선정이 된 다음에 거기서부터 파고 들어가는 거라서 요만한 거 하나 걸려가지고 이만한 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할 때도 현실적으로 충실하게 작성을 하시고 웬만하면 탈세 혐의로 몰릴 수 있는 거리는 만들지 말자라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늘 알찬 강의였습니다. 네, 준비 많이 하셨네요. 뭐 되게 형식적인 멘트긴 한데 어쨌든 네. 어쨌든 이 사례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했고 또 실제로도 실물을 많이 다루시는 두세문 이사님이기 때문에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조경원 세무사님한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 오늘은 여기. 네, 그리고 저희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는 안 바랄게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안 바라는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